네, 김정은 위원장이 5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젯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엔 김 위원장이 4박 5일 방중 일정을 소화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 그야말로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제일 성적표가 좋은 건 김정은. 두 번째는 시진핑. 네. 푸틴은 착잡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푸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입니다. 거의 사실상 무역의 100%가 중국이거든요. 예, 예.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러우 전쟁으로 군사협력이 밀착하면서 아주 급속히 밀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친한 척했어요. 가장 친근한 곳 모스크바 항상 그랬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가장은 한 명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북한의 최근의 우표 발행을 보면 노가 중국 표기보다 앞장섭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공간,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삐져나갔으니까 이걸 당겨야 되거든요. 네. 그럼 푸틴 눈앞에서 지금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편치 않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과 협력이 각 공존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받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삐져나갔던 북한을 끌어당겼으니까 관리권 영역으로. 그러니까 네네. 온갖 그 예우를 다 해줬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으로 오면 지금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면서 점차 자기 몸값이 내려가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당기니까 이제 몸값 제대로 받고 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26개 국가 내지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북한이 최빈국이거든요. 근데 서열은 의전 서열은 두 번째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프틴 좌정은이었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담수하는 모습까지 클로즈업 돼서 그러면 다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지금 26개 국가 중에 공식 회담을 개최한 건 푸틴하고 김정은 둘이고요. 그리고 공식 만찬까지 제공한 건 김정은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푸틴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김주의 동선이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기차 내릴 때는 김주혜가 두 번째로 내렸거든요. 그렇죠. 아니 만일에 그냥 외국 구경하러 갔다 그러면 뒤에 살짝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공식 일정도 없는데 김주혜를 두 번째 내렸다는 얘기는 예다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이 제일 많은 걸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김주혜 딸 김주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좀 사진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딸 김주혜가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사진만으로는 모든 언론 그리고 세계적인 좀 관심이 딸 김주혜에 집중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순서를 보면 김정은이 있고 두 번째가 김주혜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선희거든요. 그럼 최선희는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니까 원래는 노동당의 국제부장 김성남이 더 앞서요. 근데 특이하게 최선희 때에 와서는 이 외무상이 이 김성남보다 더 권위가 올라가 있는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최선희 앞에는 지도자급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혜하고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앞에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외교 총괄인 최선희가 왔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저 그림만 보면 이제 사실 김주혜의 공식화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행보가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그림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에 26개 국가들을 보니까 네. 일부는 퍼스트레이디가 왔고 예, 맞습니다. 푸틴은 뭐 내연관계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부인이었거든요.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올라갔죠. 근데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건 퍼스트레이디예요. 근데 김정은 퍼스트레이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주혜가 막루에 올라가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왕조 세습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왕조 세습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리고 김주혜가 올라가면 아마 외신들이
시진핑은 안 찍고 김주애만 찍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13살짜리가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 행사에는 하나도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공식 행사를 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주애가 안 나왔으면은 방에만 있었겠냐? 그렇진 않았겠죠. 김정일도 과거에 후계자 때 김일성 따라다니면서 해외 견문을 넓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는 아마 수행원들을 데리고 베이징의 요소를 방문을 했을 거다. 다만 나오진 않았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 이 시간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가능성은 4박 5일 길으니까 희박하지만 전례에 따르면은 텐진이나 이런 데를 들렸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김주애가 동선에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야 이제 노동신문에 더 나올 테니까. 지금 노동신문에 김주애 사진이 딱 한 장 나왔거든요. 예. 수십 장 중에 저 사진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김주애는 공식적인 외교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퍼스트레이디는 아니었고. 그러나 분명히 자기 일정을 소화했을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저 사진 내렸을 때 두 번째 아버지 따라서 두 번째 내렸다는 것.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그널이다. 충분하다. 그렇죠. 그냥 경문이면 맨 나중에 수행원들이랑 내리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딸 김주애의 행보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에는 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대담 내용을 일단 좀 공개된 대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북한판 안러 경중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러시아. 예, 안보와 군사협력 밀착해 있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서로 도움을 줄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밀착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도움 많이 받았죠. 예. 5천 톤급 구축함, 공대공 미사일, 조기용보 통제기.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인 경제인데 지금 배석한 걸 보면 김정은이 있고 최선인 당연히 있죠. 외무상이니까. 그다음에 김성남 국제부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영호는 당 비서니까 핵심이니까 언제든. 그리고 김덕헌 전 총리가 경제 담당 비서거든요. 이게 비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각자 관계 회복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무역 요걸 확대하자, 심화시키자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예. 이게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부 러시아 갈 때는 항상 군부 인사들 데리고 가거든요. 이번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관계 회복, 그다음에 경제, 지금 북한이 절실한 시진핑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경제라는 단어를 두 번 썼고 네네. 무역이라는 공개된 걸 보면요. 무역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북중 교역이 지금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장마당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소원해진 관계 회복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실 있는 경제 관계 이쪽으로 아마 여러 김덕훈은 따로 중국 측과 여러 가지를 좀 합의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9년에 4번을 중국 가거든요. 예. 그때는 2018년 3월, 그다음에 5월, 6월, 2019년 1월에 가거든요. 이때는 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에서였어요. 마지막 간 게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전이거든요. 그때는 북한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보증의 협력 관계를 얘기할 때니까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근데 하노이 결렬되고 나서는 이제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런가 하면 사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른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죠. 쌍십절 10월 10일에 열리는 이 행사에 시진핑 주석을 초대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왔었잖아요. 과연 만약에 그 요청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이 과연 올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청을 했다면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겠죠. 네. 북한도 보도했을 거고. 아마 근데 그냥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요청한다는 말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한 예우를 갖췄다고 시진핑은 생각할 거고. 네네. 근데 평양까지 가게 되면 이건 또 미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선을 좀 임계점을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예우를 해줬다고 판단할 거고 또 북한도 이 정도면 만족해 보이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죠. 만일에 이제 상황이 나쁘면 취소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화려하게 데뷔를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만일 논의했다면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저희가 좀 뒷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진 한 장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포옹을 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냈는데 사실 그 사진에서 어찌 보면은 이 북러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주목을 받은 건 지금 바로 저 시계입니다. 저 시계가 국내 기준 판매가로 뭐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김여정 부부장도 명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 포착되기도 하면서 글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가에 명품 사랑이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도 네. 사치스럽게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특히 복장이나 이런 부분은 비교적 수수했거든요. 예. 오히려 인민들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오면은 복장이 화려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복장이 바뀌고요. 네네. 그 다음에 보여주기 아주 치밀합니다. 국무위원장 마크를 가죽 잠바에도 받고 차에도 찍고 심지어 마이크에도 하고 뭐 온갖 보여주는데 신경을 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일정한 김정은 정권의 이미지 정치,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함, 그다음 일반인과 구분되는 상당한 권위 네.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정권은 권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선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인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에 비해서 많은 선전선동이 화려해집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는 뭐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은 소비를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나는 예외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치품 착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거의. 근데 유치원에서도 펴요. 학교에서도 피고. 그건 뭐냐면은 자기만은 예외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가 특권의식이라고 너무 해야 강한, 되나요? 그렇죠. 네. 특권이죠. 자기는 예외인 거죠. 모든 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반 인민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인식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기만은 특별한 거죠. 자기 일가만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뒷얘기를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하고 짧게 대화를 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졌잖아요. 아무래도 이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또 성과가 있는 게 아니나 생각한다라고 또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 네네. 몇 번 불렀는데 안 들어봤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두 모습인 거거든요. 네. 우 의장은 악수했고 사실은 우 의장보다 박지원 의원이 더 구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 답이 다 들어있다. 네. 북한은 우리를 철두철미 주적, 통일 대상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다라고 이미 단절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서도 돌아보지 않은 거죠. 인위적으로. 최선의 의상도 외면한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적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남거든요. 우리는 그건 인정을 못하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우 의장이 악수를 청하는데 나 안 해라고 그러면 소인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북관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나 그건 아니다. 당분간은 남북관계는 어렵다. 다만 이 악수의 의미는 뭐냐면 남북 특수관계의 악수가 아니고 그냥 외교 무대에서 만난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한 정상이나 악수. 또는 그렇죠. 인사다. 그런 의미로 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볼 텐데요. 어찌 보면 이제 외교 문제이자 경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미국 사법당국이 급습을 해서 4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업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들이닥친 건 아마 전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을 하는 게 불법 이민자입니다. 이게 자기 지지층, 마가 지지층들한테 가장 호소력 있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도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위법으로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휴전도 녹록치 않고,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 기관차가 좀 멈칫멈칫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마약도 예민하거든요. 펜타닐. 그쪽은 강경. 그다음에 이민자,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데 하필 이제 우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36만 명 정도를 적발했고요. 그리고 33만 명 이상을 추방했거든요. 네. 꽤 체감이 크죠. 미국민들한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우리와 연관시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우리 건설 현장이 제대로 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라서 현지 기업들도 어찌 보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임의 노동풀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건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직접 고용했는지 현지 하청업체가 했는지 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과거엔 통용이 됐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민자 문제, 미국의 실정법,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 이게 이제 적용이 된 첫 사례니까 향후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죠. 지금 어느 정도 좀 실체가 파악이 아직 정확히 안 됐지만 뭐 ESTA나 B1 비자 같은 임시로 비자를 가지고 간 우리 측 인사들도 같이 체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체포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뭐 의도적으로 양국 관계를 해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양국 협의에서 풀릴 것 같고 다만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 건설을 하거나 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추진을 할 때 이제 이 문제는 좀 우리 기업들이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 관련을 포함해서 안보 이슈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